네, 11번 가겠습니다. 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11번은 소유물 반환이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반환. 반환 뜻이 뭐죠? 네, 점유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뭐 할 권리가 없는 사람. 점유자가 있는데 이 점유자가 뭐 할 권리가 없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없는 무슨 자? 점유자한테 내놓으라 되겠죠. 그러면 이 점유자 속에는 누구는 당연히 들어가요? 점유할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 당연하죠. 또 현재 점유자가 맡겨놓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점유가 돼요? 간접 점유가 됩니다. 그러나 무슨 자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까지는 포함돼도 보조자는 포함될 수가 없죠. 친절하게 거기다가 이름을 달아줬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름 달아준다, 안 달아준다? 안 달아줍니다. 11번은 그래서 4번. 몇 번이요? 보조자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반환은 점유 내놔죠. 네? 이거하고 이거 구별하는 거 아시죠? 이거. 방해 제거. 무슨 제거? 자, 들어갈게요. 지상권자. 무슨 권자? 지상권자는 본권 가지고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자, 지역권자. 무슨 권자? 지역권자. 지역권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는 돼도? 전세권자. 전세권 반환 있죠? 방해 제거? 됐죠? 자, 유치권자. 유치권 반환. 안 돼요. 한참 형광등이야 지금. 유치권 반환 방해 제거는 없죠. 네. 점유권 반환 반응이 있어도 유치권은 유치권 물청이 없다니까. 네.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네. 지금 전부 다 본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저당권자. 무슨 권자? 본권 저당권 반환 안 되죠? 저당권 방해 제거는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권 중에서 점유하지 않는 자가 여기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잖아. 그래서 맨날 지저 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 없다. 유치권 유물에 물이 없지. 유치권 물청은 없어. 점유권 물청은 있겠지. 물청 틀리지 마세요. 자, 12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자, 상수형 경기. 그죠? 상수형 경기 187조 가서 확인한다면 상속이 있고 공영징수가 있고 형성 판결이 있고 경매가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상속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 법정갱신은 이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축도 기타 속에 들어가 있고요. 현물분할 합의. 요거는 합의한 거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취득하겠죠. 조정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등기 취득, 자동 취득. 조정 가서 합의가 됐어요. 자동 등기. 빨리 대답하세요. 마스크 쓰다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돼. 네? 등기지. 협의가 되면 무조건 등기야. 그러니까 가서 하지 말고 그냥 할 건 할 거 안 할 건 버릴 건 버리란 말이에요. 마음 편해야지 공부가 된다니까. 마음 불편해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마음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특히 여러분들이 시자 만나러 가야 되잖아. 가서 불편한 데 앉아있으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자꾸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뭐하게?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다? 난 이거 아예 안 볼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1차 딱점으로 합격했는데 방법이 민법은 거의 개무시해. 그래서 민법의 물권법을 아예 통째로 안 봐. 물권법 자체를 안 봐. 그래서 총칙하고 뭐만 가지고. 그리고 모자란 점수는 어디서? 그게 잘 돼가지고 딱점. 아,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불편하게 물권법 해야 되지 못하는데 못하라고 자꾸 짜증나니까 더 한대. 아, 그냥 딱 뭐 해버리니까. 물권법은 나오면 아니 나 틀려버릴 거야. 그냥 작정해보니까 그 물권법은 아예 문제를 안 풀어. 그러니까 끝까지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고 자기가 원했던 학교로다가 집중해서 문제를 푸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승부가 통하잖아. 근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1번부터 80번까지 그냥 되는 대로 풀다가 시간 모자라고 맨날 끙끙대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 모의고사 볼 때마다 몇 개 패스하기. 어차피 10개는 찍을 거니까 아예 그냥 읽지도 말고 마라. 딱 보세 이상 팍 넘어가란 말이야. 그리고 몇 개 가지고? 30개 가지고. 그것도 힘들면 15개를 넘기고 25개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풀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승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뭐 다 잘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필요한 거 하면 되는 거지. 자, 12번 정답 4번. 그러면 5번에 구분 소유권은 자동 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에요? 자동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행위가 있고 물리적, 객관적 완성되면 소유권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서 208조 가서 확인하세요. 조문.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기 당했을 때는 침탈 아니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 204조는 못 던지지만 본권의 소 213조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되겠죠. 훔친 도둑놈한테는 점유에서도 좋고 본권에서도 좋다.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점유의 소를 제기하면 뭐 가지고 재판해야 돼?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돼. 본권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다. 조문 기출 문제입니다. 2번 읽을 때는 무과실만 안 들어가면 돼. 딱 하나 없는 거 무과실이 들어가면 X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질문은 점유 추정력이라고 해요. 조문 그대로 뜬 거예요. 4번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추정한다. 이게 점유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물은 동산만 되지 부동산이 안 되죠. 자, 연습합시다. 추정 지금 정리합시다. 부동산은 공시가 뭐죠? 말이 짧아져 왜 이렇게 자꾸. 부동산은 점유야 등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추정 들어가면 안 되고 등기자 추정 들어가야 되겠지. 자, 지금 말을 하세요. 자꾸 써봐야. 자, 말을 해서 펜 놓고. 부동산 공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자가 본권 있다라고 추정하면 되고 등기에 추정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뭐해야 돼요? 부동산은 동사는 등기가 아니고 점유니까 동사는 등기자 추정이라는 말씀은 없었고 점유 추정력을 쓰는 거죠. 다음 부동산 등기 추정 들어가더라도 등기도 등기 나름이지. 임시 등기, 가등기 원인과 본등기 원인이 있으면 가등기 원인은 추정 안 되겠지. 근데 보통 등기 추정력, 본등기 추정은 되겠지. 그죠? 다음 등기가 두 가지가 있죠. 보전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죠. 자, 신축 매매 등기 쳤어요. 뭐 했다고?
그러면 신축해서 매매했으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됐겠지. 그럼 이전 등기의 매매는 추정이 되겠지. 신축했는데 매수인이 보존 등기했어. 신축해서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게 되면 추정이 되는데 신축한 것을 매수인이 보존 추정력이 깨지지. 왜? 보존 등기에는 기재가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부동산은 점유 추정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 들어간다. 됐죠? 등기,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지. 그럼 본등기 원인은 뭘 얘기하냐면요. 신축 매수인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 매매는 추정이 되겠지. 신축했는데 매수인이 가서 무슨 등기하면? 그게 중간 생략,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러면 매매했다는 사실은 추정될 수가 없어. 뭐 고정돼 놓고 추정 나오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이상 나오는 건 몰라. 그냥 틀릴 거야. 그렇게 그 영역을 표시해 가면서 아, 난 요건 어떤 요거, 요건 요거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몰아가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다 하겠다 이 생각하고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시에 가서 책에다가 이건 X, 요건 동그라미, 이건 X. 그렇게 표시해 놓고서 문제 풀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날이 뭐 한다? 실력이 늘 것이고 그냥 올 다 맞으려다가 올 가는 거예요. 민법만 합니까? 공법도 해야 되죠. 저기 세법도 해야 되죠. 자, 그럼 조심하시고요. 13번 1번이었고요. 자, 14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가액 증가 현저는 뭐다? 유익비 203조 기억할 수 있어요? 14번에 1번 악의는 과실치주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1조 정리 가서 하시죠. 그죠? 자, 과실, 선의는 뭐가 있지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악의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 안 되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소재기 패소. 소재기 패소 언제부터 악의요? 응? 소재기 해서 패소했습니다. 영역 표시하세요. 소재기는 선이죠. 자, 어디가 악이요? 패소 그때부터 소재기시. 이게 뭐야? 이게 뭐다? 선악소 조문 얘기한 거예요. 197조 2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지만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는 먹은 과실 뱉어내야 되겠지. 그죠? 두 번째 질문. 선이 을은 통상 피랩이 청구할 수가 없어요. 203 이거 진짜 가서 203조는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그럼 회복자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당연히 점유 내놔 이거 할 때 쓰는 거죠. 자, 1항은 필요비, 유익비. 네, 필요비죠. 필요비. 지출 즉시다, 반환시다. 또 어디서 즉시가 나와 또. 아, 죄송한 건 없어요. 그건 임대차에서. 삼편채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계약했죠. 그때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그럼 이거는 지금 물권법의 점유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유권에서 점유하다가 회복자가 내 거니까 도로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필요비는 즉시란 말 쓸 수가 없지. 언제? 혹시 나중에 시험 문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다음에 됐고요. 과실을 뭐 하면? 과실을 취득한다면 무슨 비가 안 돼요? 법조문의 통상 무슨 비는? 필요비는 취득하면 청구할 수가 없지. 취득 못하면
청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선의는 과실을 뭐 했으므로? 선의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는 과실을 뭐 했으므로? 취득했으므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악의는 과실을 취득 못하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겠네. 그 1항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2항 무슨 비? 유익비. 유익비 즉시예요 반환시요? 똑같아. 이것도 즉시가 아니고 뭐다?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제목이 점유자 회복자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 임대인 비용상환 청구권 양쪽에 놓고 기억하라는 얘기야. 임차인 임대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점유자 회복자 필요비 상환 청구 쓰니까 이쪽은 이제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뭐 내놓으라? 내놓으라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액 증가 현전이란 말 나오죠? 그럼 가액 증가 현전은 필요비다 유익비다?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자, 선택은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청구하는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자, 소유자 선택으로 간다 이야기예요. 세 번째, 상환기간 연장 있죠? 어우, 비용이 너무 셉니다.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에?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유익비 상환이다. 이런 얘기예요. 몇 조? 203조. 특히 203조는 특징이 이거 뭐요? 아우, 이거 나오잖아, 이거. 선의, 악의, 불문, 구별하지 않고 뭐함으로 인정되는 조문이니까 출제자가 얼마나 좋아할까? 뭐뭐 불문? 출제자는요, 선악 불문 인정되는 것들은 늘 눈여겨보죠. 많이 했었죠? 해보세요.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선악 불문 인정. 아는 대로? 응? 최고권. 상대방의 무슨 권? 최고권. 모두 가능? 선악 다 되죠? 무권 대리에서. 철에는 선악 불문 선의만. 그래서 선처리는 최악. 다음 여기 이제 무슨 이게 이제 131조예요. 몇 조? 두 번째는 점유자, 회복자, 그죠? 무슨 청구권? 네, 비용 돌려주세요. 비용 상환. 이게 203조. 세 번째, 해제 이전. 응? 해제 이전. 해제 이전 등기는 유효 등기. 무슨 등기?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유효 등기니까 여기에 붙은 누구는? 제3자는 선의도 보호받고 악의도 보호받죠? 힘들면 오케이. 이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오케이 등기니까 이것도 오케이. 뭐 불문? 이제 팁 드리면 하나 더 해제가 된 후 있죠?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가 이게 원래 꽝이면 이게 꽝치면 우리 꽝치기로 원래 약속돼 있잖아요. 근데 판례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대요. 선의는 보호해 주겠대요. 누기만 꽝? 판례 태도. 이건 잘 안 내. 주로 이거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또 있는데 하나 빼먹고 갈게요. 명의신탁에서. 네? 명의수탁자 등기가 무슨 등기라 하더라도 무효야. 그럼 원래 다 꽝꽝 쳐야 되잖아. 근데 여기 또 희한하게 또 제3자는 뭐다? 응? 선의도 보호받고 악의도 보호해주겠대. 뭐 조문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어떻게 이거? 부실법 4조. 그러니까 신탁자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야. 조문에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꼭 4개 있잖아요. 무권들이 어딘가 있고. 저 맨날 내잖아요. 비용상환청권 4 있고. 그 다음 뭐요?
법정 해지 꼭 나와 있고, 그래 뭐 명시딱 항상 있잖아. 가서 풀 건 풀고, 명시딱 종류 이전령, 중생령, 계약 대충 알아. 대충 하니까 운 좋으면 마치고 운 나쁘면 뭐야? 난 그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혼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할 때는 뭐 해버린다 그냥? 생각 끝에 가서 내버려. 딱 앉아가지고 명신 딱 하루 종일 하면 풀릴까 안 풀릴까? 풀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해놓고 그냥 덮어버리니까 또 기억이 확. 명신 딱이 여기 중개사법에 나와 안 나와? 그럼 어차피 가서 중개사법 하나 더 맞으려면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특별법 주택임대차 그거 나와 안 나와? 또 법정세금 문제 나와 안 나와? 아니 중개사 법정세금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이 뭘 받쳐준 거야? 2차를 받쳐주고 있잖아. 기죽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면 다 한가닥 하잖아. 눈빛 빛나고 뭐야. 그냥 가도 다 짱 먹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기 힘이 없는 거지. 응? 괜찮아요. 다 잘 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15번 갑니다. 15번은 정답이 4번. 두 번째 4번. 15, 네, 미안해요. 맨 끝 5번. 5원칙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죠? 자, 20년 되도록 소유자가 한 번도 권리 행사하지 않았죠. 20년 완성되면 취득시 완성자는 세 가지를 가져가죠. 첫 번째,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 현재 점유했으니 본권, 점유권 있지. 근데 또 하나가 있지. 또 하나가 뭘까? 물론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뭐 할 권리가 생긴다? 점유. 정당화. 시켜주는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긴다 이야기예요. 이때 미등기 매수인 기억하면 어떨까? 미등기 매수인도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 현재 점유하고 있지. 본권 아니 점유권 있지. 근데 뭐가 있어?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점유 사용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임을 반환 들어오면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 미등기 매수인이 또 제3자한테 처분했어. 그러면 이자도 점유할 권리가 온 거지.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임을 반환 들어오더라도 점유 사용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도 점유할 사용 권리가 있고 취득시효 완성된 자도 뭐가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 1번 기억하란 말이에요.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유물 반환도 요구할 수 없겠죠? 이론칙. 자, 두 번째 지문은 후회 없다. 뭐 없다? 3원칙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회 없다. 세 번째, 이때 등기자가 팔아먹었으니까 완성자는 판자한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 되겠죠. 또 네 번째 거, 의리. 등기청권 받은 다음에 병하고 통정했죠. 그래도 완성자는 직접 말소할 수는 없고요. 뭐 한다? 대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4번이 2차 취득시효예요. 무슨 시효? 15번 100% 나옵니다. 점유 취득시효 5원칙 가지고 가서 견뎌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칙이 뭐예요? 이런 칙? 응? 완성된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예?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자는 누구한테? 없어.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물 반환 못 들어가요. 그 이유는 이 완성자가 뭐 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뭐 할 권리가 생겼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되기 전에 해야 돼요? 20년 되기 전에 공격해야 되겠죠. 이 원칙은 뭐죠? 순차로 내려오다가 완성 전 등기 명의자가 바뀌어도 이자한테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뭐요? 있다. 세 번째는 순차 완성 후 제3자가 먼저 등기 쳐갔죠. 그럼 걔한테는 취득세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순차 전 있고 순차 뭐 없다? 후에 없다. 자, 그래서 4원칙이 뭐죠? 완성자는 함부로 역주행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말 것. 함부로 기산점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함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기 명의자 변동 없을 때. 그러니까 2, 3, 4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5죠, 뭐예요? 응?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2차 무슨 시효도 순차 후에 없지만 그 후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뭐로 삼아서 기산점 삼아서 다시 20년 되면 무슨 시효? 2차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 네, 가서 점유 취득 시효는 100% 나와요.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날은 맞히고 어떤 날은 틀리고 괜찮아요. 어쨌든 뭐. 자, 16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16번은 정답이 2번. 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문제를 풀 때 당사자가 과반수 소수인지 서로 소수인지를 확인하세요. 자, 첫 번째 과반수하고 누가 있으면 과반수하고 소수가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 할 수 있죠. 그럼 특정 부분 사용할 수 있죠. 과반수 소수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가 있다. 무슨 자? 관리행위가 적법하죠? 소수는 얘한테 노타치. 노타치. 무슨 금지? 접근 금지. 따라서 소수는 점유자한테 내 허락 없었으니까 토지를 반환 요구할 수가 없다. 알겠어요? 두 번째, 내 뭐만큼? 지분만큼 곱하기 차임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근데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이때 소수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과반수한테 가서 얘한테 뭐라 못하니까 소수는 과반수한테 가서 자, 보증금 가지고는 공격하면 안 되죠. 네? 뭐 가지고? 야, 받은 차임 네가 다 먹으면 안 되지. 차임 곱하기 뭐만큼? 지분만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과반수, 가반수인지를 확인할 것.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서로 소수일 때. 뭐일 때? 갑도 소수 뭐 2분의 1, 을도 소수 2분의 1일 때. 그죠? 이때 소수가 특정 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는 쓰란 말이에요. 뭐는 안 된다. 반환 요구할 수는 없다. 단 뭐는 요구할 수 있을까? 치워! 그리고 내 지분만큼 뭐 내놔라? 부당이득. 이게 작년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응? 아, 귀찮아. 그럼 뭐 해버려? 공동소유에 딱 머릿속 지워버려.
근데 정 안 되면 이거 하나 기억해. 과반수 소수 나오는 거하고 뭐하고 뭐 나왔을 때. 그거 딱 기본에서 딱 놓고 들어가세요. 팔레니까. 정답 몇 번? 2번. 다음 17번 갑니다. 17번은 정답이 4번. 즉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이 조문의 숫자가 맞으면 288조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확인해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이 됐을 때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자에게 알린 다음 그 사실을 두고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고 뭐다? 상당 기간. 조문 얘기한 거고요. 18번은 별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옳은 지문은 2번. 자, 어쨌든 1번은 고르면 안 되겠죠? 네? 뭐 기억해요? 나대지 마세요. 그죠? 공동으로 또는 뭐요? 함께. 그 다음 뭐죠? 환장하겠네. 그죠? 적어도 걸러낼 수는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1번은 걸러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3번도 공동이니까 걸러낼 수는 있죠. 그죠? 또 5번도 함께란 말 있어요? 어쨌든 1, 3번은 걸러낼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가지고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찍었는데 틀렸어요? 그건 제 탓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18번에 이제 2번하고 이제 3번이 비교가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4번은 읽지도 마시고 4번은 생각해 보세요.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 중 토지만 타인에게 뭐하노? 건물 철거하되 자신의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죠. 그럼 건물 사용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정사용권 당연히 인정되죠. 근데 그냥 철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건물 철거하니까 법칙가 없겠지만 철거하되 다시 건물을 뭐 한다? 신축한다는 것은 관습 법지를 계속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비교되는 건데 간단해. 2번은 토지 건물 중 어디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지 건물은 설정하지 않았지. 어쨌든 같은 소유자니까 법칙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죠. 토지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죠. 저당권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3번 계산해 보세요. 토지죠, 건물죠, 두 개 공동저당 들어가 있었죠. 철거되고 신축되면 토지 전은 있지만 건물은 없어지잖아. 균형이 깨졌지. 그래서 법칙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표현하면 2번은 단독저당. 토지 하나만 단독저당 동일 소유. 철거, 신축 때도 어차피 저당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토지죠, 건물죠, 저당권 두 개가 있다가 철거되고 신축되면 토지만 저당권 있지 건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당권자가 요구를 해야 돼요. 신축한 한 가가지고 빨리 거기다 뭐 설정해달라. 아니 저당권 설정해달라. 그래서 설정되면 이제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겠지. 3번을 응용해서 나와요. 보세요. 공동저당 동일소유 법지 있죠. 건물 철거되면 건물 날라갔으니까 토지만 있으니까 법지 없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어 나와. 건물 합동. 그 법정지상권 그대로 있는 거겠지.
외우지 말고 잘 생각해봐. 토지저, 건물저 두 개가 있는데 건물이 철거됐다 그러면 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법지 없지. 네. 건물이 합동됐다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똑같이 있는 거 더 좋잖아. 법지 있는 거지. 오늘 보니까 공동저당 설정 후 등기부 멸실 나와. 등기 멸실되면 건물 저당권 날라가요? 법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 가면 그게 꼭 세 가지가 꼭 나와가지고 괴롭혀. 그러니까 제가 모를 때 찍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실제 들어가면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됐다 그러면 뭐예요? 법지 없는 거야. 근데 건물이 뭐가 되면? 합동. 법지 있는 거야. 등기부 멸실. 법지 있는 거야. 근데 기출문제에 그런 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모를 땐 찍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나중에 또 시험 보니까 이제 공동 나왔는데 거기 또 철거 신축이 아니고 건물 합동되고 나서 틀렸어. 그럼 저한테 원망을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공동 나면 그냥 모를 땐 뭐 한다. 찍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정사건 나오면 절대 뭐 하지 말아라. 틀리지 마라. 그래도 세 개는 걸러놓고 둘 중 하나 찍었잖아. 근데 잘못 찍었지, 그렇지? 세 개 걸르는 게 어디야,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법정자 아는 대로 5개 보세요. 법정. 아니, 집에서부터 시작해. 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집에 자녀 미성년 있으면 법정 대리인은 언제 존재해요? 취소, 원인, 소멸 전 존재하는 겁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법대는 없어요. 미성년자를 우리가 땡전이라고 그러잖아.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니는 취소론데도 추인할 수가 없고 법정 추인도 안 되지. 땡전, 취소, 원인, 소멸 전, 법대는 모두 할 수 있고 취소, 추인, 법정 추인 다 가능하죠.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죠?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선임할까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할까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일까요? 본인의 대리인일까요? 그래서 복대리는 자본이야, 자본.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건 그냥 줍줍여 주워 먹는 거예요. 복대리는 가서. 이해됐어요? 자, 법정 대리인 있고요. 두 번째가 법정 추인. 안 되는 거. 상대방의 청량은 법정 추인 아니다.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함께 헌장하건네. 됐죠? 다음 법정 갱신.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은 등기요, 등기불요? 법정갱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자, 법정갱신 되면 전계약 동일하죠. 기간은 약정 없다. 기간은 2년 본다. 기간은 1년 본다. 어느 게 맞아요? 일반법은 약정 없는 거예요. 자, 한쪽만 통고해? 이쪽 저쪽 양쪽 통고야? 양쪽 통고. 특별법은 법정갱신되면 전계약 동일, 기간 주택은 2년 본다, 상가는 1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통고, 한쪽 통고. 특별법은 임차인만 통고하는 거야. 임대는 X마스크. 법정갱신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해제. 무슨 해제? 계약이 1, 2, 3번일 때 쓰지 않고 4번을 전제로 해서 체불 들어가서 이지, 이불, 최고 없이 법정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5문제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19번 줍줍.
19번은 정답이 2번. 몇 번? 자, 지역권 3가지 가지고 가서 버티세요. 지역권 3가지가 뭘까? 첫 번째,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구별하시라. 무슨 토지요? 지역권 3가지 가지고 버텨보세요. 일단 자기 토지와 무슨 토지가 구별돼야 돼요? 자, 자기 토지는 유역지, 승역지? 요 타인 토지는? 유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아니면 전부? 승역지는? 전부도 되고 모두 된다. 일부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주종관계 기억하셔야 되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6살 동생 있습니다. 나갈 때는 뭐 돼야 돼? 데리고 나가야 되지. 이 제목이 뭐야? 데리고 수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지역권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위협.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을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을까? 이건 법률 행위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는 건 2가지만 기억해. 뭐? 아니, 법정갱신하고 간습법지. 판례 태도할 때 2가지가 주로 나와. 건물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 관습법지도 무슨 취득이니까? 자동 취득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아시세요? 자, 3번째는 주 두고 종만 독립하면 안 되죠. 종만 독립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뭐요?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독립해서 종된 지역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되는데 지역권은 저당권 목적이 못 되죠. 3번째, 여러분 가슴속에 소중한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겠지 뭐. 이게 뭐야? 무슨 중단은? 한 사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 소멸시 중단은 뭐다?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 있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반환 없지. 이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역권 문제는 무조건 주워 먹는 겁니다. 19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 20번 갑니다. 20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20번에 2번을 맞췄는데 3번을 틀렸다. 외우는 사람이야.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점유함으로 점유보호 청구권 있고 전세권, 물청 다 들어가겠죠. 또 점유하는 동안은 소유자의 무슨 관계를? 상린관계를 준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지상권자도 소유자 상린관계 준용, 전세권자도 상린관계 준용. 근데 지역권자는 쓸 필요가 없죠. 지역권자는 소유자 점유 온 적이 없으니까 소유자 상린관계 따를 필요가 없죠. 토지 임차인,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왔으니까 당연히 소유자 상린관계 유추 적용해야 되겠지. 20번은 3번. 자, 21번 옳은 지문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뭘까요, 그게? 이거랑 똑같지. 압류 후 유치권자는 유치권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 이전 유치권 가지고는 새로운 주인한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단 채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1번. 21번 1번. 점유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유치권 행사에도 관계가 없겠죠. 1번은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틀렸죠?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물건 관련 채권이면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 관계없을 것이고 3번은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되죠. 주인 부동산 점유하면서 부동산 지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유치권자가 경락이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어도 채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압류 전 유치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행사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으나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22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자, 손가락 5개 피시고요. 360조 해볼까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1년분, 실행비용. 이게 근저당 가면은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 하지 않죠. 실행비용이 포함이 안 되죠. 가등기 담보권, 경매시, 저당권 가면 이게 똑같아. 가등기 담보권, 경매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같다. 요거 세 군데 써먹었어. 일반 저당권,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 단 채무자는 주장 못해. 후순위 권리자용이고요. 실행비용이 들어가 있지. 일반 저당권에서는. 근데 어디서는? 근저당에서는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하나지 않으니까 채무 채고 안에 있으면 다 가져간다는 얘기고 실행비용 포함이 안 되지. 두 개. 가등기 담보권, 경매시, 저당권으로 바꾸기 때문에 똑같아. 그래서 22번은 열거된 조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23번은 정답이 2번. 최고의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 채무자 스스로 빚은 다 갚아야 되지만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죠. 모를 때 찍는다. 물상보증인 내 빚 아니잖아요. 정답 몇 번? 2번. 23번에서는 5번 조심하시고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할 때 위에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간이고 언제다? 대금 완납 시. 24번은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풀겠다고 또 시간 다 잡아놓고 마치면 되면 또 틀렸어. 그죠? 괜찮아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넘어가는 게 좀 안 분배하면 안 돼, 이거는. 키워드가 채무자일 때는 동시배당하면 안분을 해야 돼요. 근데 키워드가 채무자하고 물상보증인이죠. 병소유 Y부동산 있죠. 네? 그러면 곱하기가 없어. 뺄셈만 있다. 그럼 1억 5천을 채무자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았는데 얼마 나왔어요? 1억 2천 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X부동산 1억 2천 다 받고 빼기 해보면 3천 남았잖아요. 3천 어디 갔어? 근데 여기다 곱하기 나누기 다 해버리니까 답이 이상해지잖아. 이게 채무자일 때는 안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공동저당 계산 문제 나오면 뭐 한다? 틀려도 좋다. 근데 채무자 물상보증이 나왔다는 풀어요. 뺄 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4번까지 14문제가 물권법 문제. 기출문제 분석하면 총칙 10문제, 물권 14문제, 계약법 10문제, 특별법 6문제. 요 정도가 맞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